최근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 경제에 관한 특집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판단은 날 수 있을까입니다. 즉 중국은 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과 기업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 경제는 국가의 장악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중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70%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하고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은행과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부실 국영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더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제들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진핑 1인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가 공급해온 저렴한 토지, 정부와 기업의 이주착, 그리고 그동안 급증해온 부채 덕분이라고 이 잡지는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이 시장 수요를 앞서다 보니 주택이 과잉 공급돼 공실인 아파트가 650만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민관 유착에 의한 부패도 중국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부채 문제도 골마가면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채 부도액은 18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중국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대해 이 잡지는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치유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질병은 급성이라기보다는 만성이다. 중국 관리들은 쓴 약을 쓰기보다는 시간이 약이 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질병은 고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기대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데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 과제들이 만만치 않게 쌓여 있습니다. 중국 쇼크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다른 강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는 길 외에 선택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심하게 견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의 추이를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큽니다.